네, 서울대 글로벌 인재2 전형 12년 특례 전형 입력 가이드로 돌아온 대치 입시 코치 아들라킴입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입시에서는 제가 서울대를 좀 합격시켜 본 경험이 있지만 작년에 처음 서울대 특례를 합격시키면서 부족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와 그리고 자소서를 잘 챙겨서 활동 증빙 서류와 자소서를 잘 챙겨서 다관왕 합격을 배출하였습니다. 작년에 합격한 학생은 그 농생명과학대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요 기운을 좀 이어받아서 포항공대 무은재 학부에도 합격을 했고요. 요 친구는 아닙니다. 다른 친구가 합격을 했고요. 그 연세대 상경대 최고 그 문과에서는 1티어죠. 상경대 합격을 했고, 네, 연고대 포함해서 서울대를 제외하고 5관왕 합격한 학생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연대, 성대, 한대 3관왕한 학생들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양대에서 고득점임에도 떨어진 학생이 타 컨설팅 업체에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사실 이제 성대, 한양대는 그냥 정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봤고요. 자소서 활동 증빙서류의 탄탄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고 컨설팅을 지금 같이 진행 중인데 서울대 합격생 영상 보시고 오시는 특례 내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고 수시로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특례는 국내 수시도 마찬가지지만 서류면 평소 좀 잘 챙겨도 그리고 노련한 컨설턴트가 제대로 된 방향타만 잘 이끌어도 다관왕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선고안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대 입력은 UA 어플라이나 진학사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입학 사이트에서 직접 접속을 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타임라인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 증빙서를 피치에 올리셔서 작성하고 있으실 텐데, 뭐 본인이 하든 부모랑 같이 하든 컨설턴트랑 하든 대략 자소서를 구성할 컨셉과 활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셉 아래 활동 증빙 서류에도 자소서에도 들어가지 않는 나의 장점을, 사소한 에피소드들을 총 직결해서 추천서 베이스 빌드업을 해서 선생님께 리스트랑 같이 전달 드리는 게 좋습니다. 추천서는 그 해외 선생님들은 굉장히 좀 짧고 단발적으로 또 레저너블하게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 리스트 그리고 이에 따른 사사로운 활동 내용을 정성스럽게 잘 작성을 해서 전달을 드리고 이런 거 참고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자, 다시 가보면 웹사이트에서 이제 아이디를 계정을 생성하셔야 되는데 UA나 진학과 달리 이메일 주소로 계정을 생성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이제 핀 번호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8영문 숫자 합쳐서 8에서 10글자 정도를 만들게 되는데, 이 추천서를 작성해 준 학교 선생님한테 자연스럽게 이메일로 전달이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와 달리 토픽이라던가 뭐 IELTS, 뭐 탭스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문서 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번호와 그에 따른 이제 날짜를 카운트를 해서 체크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IELTS는 그 양식 번호 13자리입니다. 탭스는 16자리, 토플 16자리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토플이나 IELTS 베스트 스코어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천자 이름을 좀 잘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메일 주소도 그렇고 개인정보를 잘 넣으셔야 되는 게, 그 추천인 이메일 원서 접수를 위한 그 입금 납부가 완료가 되면은 추천인 이메일로 이제 원서 접수에 본인이 넣었던 뭐 핀 번호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 이메일 주소라던가 뭐 개인 선생님 신상이 조금이나마 이제 잘못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기 때문에 추천인의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력하시고, 입력 후에도 또 재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영문 숫자 합쳐서 8에서 10자리 혼합한 자리 가능하고요. 핀 번호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전송 여부 확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추천인 변경도 가능한데 추천서 작성 전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추천서 작성 전에 추천인 변경을 하고 다시 재전송을 눌러서 가이드를 이메일로 재전송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교 재학 중 지원자 교내외 활동입니다. 교내, 교외 모두 가능하죠. 교내, 교외가 모두 가능한 건 서울대, 한양대, 성균관대 제출 가능하고요. 연고대는 교내 활동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대는 수상 실적을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서울대는 수상과 동아리 모든 자료들을 다 업로드할 수 있는데 항목이 10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제출할 수 있는 페이지는 상관없습니다. 한 항목당 페이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8메가에 맞추셔야 되고요. 상장은 한 항목당 하나만 인정이 되고요. 활동 증빙 서류, 그다음에 서티피케이션, 상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략 3장에서 4장 정도까지가 최대 항목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될 듯 하고요. 풀로 채워서 제출하신다면 약 30장 남짓 정도가 될 것 같고 80메가, 한 항목당 8메가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연세대처럼 PDF로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PDF 용량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웬만하면 용량 초과는 안 되겠지만 용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도구 툴을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학내외 활동에 대해서 연속적 수행, 이 연속적 수행이 쭉 빠지지 않고 했던 그런 수행이면 더 좋지만 문의 결과 어쩌다 1년에 한 번 이런 것만 아니고 한 시즌의 일정 기간을 특별하게 갖고 진행한 건 인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학교 1학년 1학기 다니는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내외 활동을 합친 업로드 할 수 있는 요 10개 항목을 보시면 최대 이제 100바이트까지 그 내용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치면 한 300자, 영어로 치면 한 120단어 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미리 이제 항목 분류로 수상 명칭, 그리고 설명, 그다음에 시작 종료일, 기간명 요걸 체크해서 작성을 미리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 업로드 리스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언어 능력 시험 먼저 업로드 하시고요. 초등학교 공식 재학 증명, 성적 증명. 작년 합격생일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학교 다닌 생기부를 여기 붙여서 제출을 했고요. 중학교 재학 성적, 고등학교 재학 성적, 그리고 졸업 예정 증명서 이렇게 묶으시고 고등학교 재학 증명, 그리고 졸업 예정 증명, 그리고 성적 증명 이렇게 따로 내시는 거고요. 지원자의 국적 증명, 그리고 출입국 증명, 출입국 사실 증명 발급 신청서, 그리고 표준화 학력 예상 점수. 제가 표준화 학력 예상 점수라던가 이런 공인 점수 내실 때 항상 아이디 비번을 제가 넣어서 스코어 리프팅 하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아이디 비번을 디지털 기록해서 내시라고 말씀드렸죠. 스코어 리프팅 기간과 그리고 스코어 리프팅 기간이 보통 한 4일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과 이 원서 접수 기간이 상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영어 외에 언어 능력 점수,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공증 번역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합격일 때는 원본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원본 제출하고 나서 3월에 이제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때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뒤에 증빙 서류 10개 항목 한 페이지당 같은 항목의 연장선상 있는 활동 증빙은 장소 상관없이 서티피킷, 그리고 활동 증빙, 상장 이렇게 해서 상장은 반드시 한 항목당 하나만 되고요. 2-1, 2-2, 2-3 이런 식으로 그 항목별로 그 페이지 수를 카운트해서 디지털 기록해서 작성해서 내셔야 됩니다. 되시죠? 네. 그리고 지원자가 재학한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 관한 상세한 사항, 이름과 주소, 우편번호 포함해서 상세하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미리 다 리서치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빨간 그 별표로 다 카운트가 돼 있죠. 몇 년제 학과 과정, 몇 년제 학과 과정인지,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IB인지 SAT인지 요런 것들, 그다음에 재학 기간, 그리고 시작과 학년 학기, 그리고 학년 학기 시작, 그리고 종료 이런 거 다 체크하셔야 되고, 학교 소재 국가, 시도 학교명, 우편번호, 주소, 웹사이트, 졸업 여부, 그리고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까지 모두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 공식 웹사이트 주소가 없으면 해당 없음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력조회 정보 입력란인데 그 고등학교의 이름과 그다음에 졸업일, 예상 졸업일, 그다음에 그리고 그 학교 이메일 주소, 그리고 담당 교사에 바로 갈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학교 폭력 히스토리를 작성하는欄이 있습니다. 자, 자소서죠. 네, 제가 그 앞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희망 전공에 관한 지원 동기, 전공 준비 과정 및 학업 성취도에 대한 정보, 구체적으로 내가 정량적으로 드러난 그 학업 성취도를 언급할 수 있다. 여기 바뀐 거 첫 번째,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의 목표와 학업 계획, 학습 계획, 그리고 본인의 성격, 여기 바뀐 거 두 번째, 특징, 성격, 기질, 인성 요런 거를 보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전 영상에서 어떤 걸 보려는지 자세하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4000바이트 마지막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보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일단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부터 앞 500자부터 확신을 주어야 된다는 거 한 6줄에서 먼저 확실하게 확신을 주셔야지 자소서를 계속 읽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인제 접수 상태를 여러분들이 인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결제를 하시고 나면. 그러면 수험번호,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인정보 수정란, 추천인 정보 수정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정된 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업 정보나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 요거를 같이 인제 작성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4000바이트 안에 작성하셔서 올리시고요. 그리고 그 온라인 추천서 제출 상태의 핀번호를 확인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추천인에게 이 그 원서 접수비가 납부가 되면은 안내 이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그래서 안내 이메일을 다시 보내야 하는 경우 다시 보내기 버튼이 클릭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시 보내기 클릭 버튼을 올리시고 그리고 온라인 추천서 확인하실 때도 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부차적으로 서울대가 자소서에서 성격을 기재해 달라고 하는 거는 정량적인 어떤 학업 성취도 정도와 자신의 성격 요 정도입니다. 아마도 인제 아카데미간 학업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를 보기 위함 첫 번째고 성격을 보자고 하는 건 최근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적성을 같이 제시해야 되는 이런 자소서의 형태가 굉장히 좀 쓰기 힘든 이런 예시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협업을 하면서 배움의 그 루틴을 어떻게 마련했는가를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의 핵심 의도는 3가지로 추려지게 되는데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5가지 정도로 넣었습니다. 학업 태도와의 연결고리가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제 낯선 환경이나 고난도 학업 환경에서 이 학생이 어떤 태도로 임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요런 학업 태도를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 기여도, 그러니까 사회성, 인성, 네, 그리고 근성 요걸 보기 위함이죠. 고등학교도 그렇지만 학교라는 것은 하나의 작은 사회죠. 예, 특히나 인제 12년 이상을 인제 학생들은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서울대라는 집단 내에서 타인과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할지 요런 거를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본인의 장단점을 얼마나 명확히 파악하고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그 단점이 노출돼 있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장점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있는지, 성찰적 사고가 얼마나 갖춰졌는지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학문적 끈기와 근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탐구심과 함께 길러졌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실행해 나갔는지 능동적 성격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대치동 입시코치 아델라킴은요. 지금 현재 그 특례 해외고에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례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자소서와 활동 증빙 서류 이미 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포항공대에 합격했고요. 연세대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서울대 제외하고 5관왕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연세대 상경대 문과 1티어 학과에 합격한 학생 이외에 그 성균관대, 한양대
연세대 3관왕 했던 학생들 전원 합격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와 같이 달려주신 학생들 덕분에 제가 올해 조금 더 명확한 그리고 기준을 갖고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례 전형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서류 챙길 게 많고 또 자소서나 활동증빙 서류 예전 같지가 않아서 합격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고 특정 지역에서는 연세대 모두 다 불합한 사례도 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님과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실 때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대로 된 컨설팅이어야 되겠지만 그 어머님들도 무조건 그냥 옛날처럼 12년 특례 그러니까 부모 손에서만 합격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답답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 많이 담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서 캡처해서 유용하게 써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고려대 준비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그리고 성대, 한양대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입시 원서를 쓰시는 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남은 한 달 열심히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